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다들 건강하시죠? 첫 주를 아마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을 거라 정신없고 또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서 옷차림이 어, 지난 2월보다는 좀 가벼워지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기에 또 취약해지는 계절이 사실 아주 추운 계절보다는 이렇게 조금 따뜻해지는 계절의 변환기에 감기에 많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하루를 보내려면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3월이 되면 또 새롭게 내가 올해는 어떤 걸 해봐야지라는 것들을 아마 계획하시고 또 하나씩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텐데 그러한 것들 거창하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좀 만들어 보셔서 하나씩 성취하시는 그런 맛을 좀 느끼는 2025학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2025 경기 공유학교 운영 계획 세부 추진 과제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경기 공유학교 운영 계획 개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한 40분 정도 분량이었는데 바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것만 좀 살펴보시더라도 경기 공유학교가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볼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추진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확장, 두 번째는 경기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근데 이게 공문 자체가 50쪽이 넘어가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읽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첫 번째 추진 과제인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확장 부분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목적 및 방침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적은 살펴봤었죠. 학생 맞춤 교육 실현, 지역 교육력 제고, 지역 교육 격차 해소. 요 세 가지가 큰 목적이었습니다. 방침은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가 지역교육국 신설에 따른 지역교육 정책기획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 섹터별로 조직 개편이 좀 이루어지면서 교육 1섹터는 학교 교육국, 교육 2섹터는 지역교육국, 교육 3섹터는 디지털 인재국 이렇게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육 2섹터는 지역교육국에서 아마 관할을 하게 될 거고 지역교육 정책과에서 교육 2섹터의 가장 큰 사업인 경기 공유학교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양방향 연결과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으로서 지역 단위, 도 단위의 협의체들을 구성하고 또 지역 단위에서 만드는 교육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탑재되는 온라인 플랫폼 공유 gov.go.kr이 이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 제공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관련 내용들을 탑재를 하면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교육 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 교육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새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들어가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확인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2월 달에 들어가 봤을 때는 지역 단위에서 안에 이제 콘텐츠들이 채워져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채워져 가는지 또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좀 살펴본다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늘봄 관련된 정책이 공유학교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늘봄 공유학교라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 앞서 개요 부분에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늘봄 전담실 구축되고 전담 인력 들어오고 또 지역별로 거점 센터가 하나씩은 운영되게 되는 것 미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올해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내실화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체험보다는 학습보다는 학생의 진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겠다라는 거. 그게 여기 섞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업무 협약이 2025학년도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재구조화되고 중장기 계획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유학교의 한 부분으로 이제 통합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 분석 및 추진 과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작년에 31개 시군에서 모두 공유학교가 이루어졌고 무려 3,241개의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또 참여 학생 수는 6만 명이 훨씬 넘고요. 어, 이 프로그램의 유형을 좀 보면 미래 에듀테크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문화예술, 체육, 기초학력과 교과 심화 그래서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 한 20% 정도 되고요. 인성이 한 13%, 이외 언어와 생태 환경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에듀테크가 1순위가 될 것이고 문화예술, 체육이 2순위, 그다음에 교과, 학습과 관련된 게 3, 인성이 4, 그다음에 기타가 5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부분은 좀 살펴보시고 이 경기공유학교 연구물이라던가 만족도 조사 등을 토대로 해서 분석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협력체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교육 협력을 위한 강역 단위의 민관학 협력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하면서 도 단위, 지역 단위에서 업무 협약을 굉장히 많이 맺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실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자원 활용을 위한 지자체와의 정례화된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도 그렇고 교육경비 보조 사업이 지자체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토대로 해서 학교와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실무 수준에서의 이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지자체 및 시의회 대상 지역의 경기 공유학교 정책 이해 필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꼭 경기 공유학교 정책만 그런 것은 아니고 함께 이제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지만 교육 조직과 그리고 일반 공무원 조직인 시청, 군청, 도청 여기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산출물이 바로바로 나올 수가 없지만 시청이나 도청, 군청 같은 경우에는 투입된 예산 대비 그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항상 충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경기 공유학교나 혹은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그로 인해서 학생 또 지역 사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청사진을 그려가는 그 이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굉장히 잘 뽑아낸 것 같아요. 분석 내용을.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자원 발굴입니다. 교육자원을 발굴할 때 첫 번째가 공간인데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 추진 과제에도 이렇게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마을 단위에서 공간 활용을 하기 쉬운 곳이 학교죠. 그래서 학교 공간을 개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질 거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적 자원인데 이 학교 안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온 것처럼
프로그램 전문 강사의 지속적 확보, 그리고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토대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경기공유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강사뿐만 아니라 이 경기공유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육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전문성이 높은 교사나 교사 연구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를 거점으로 운영하는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개설하신 분들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미 역량을 갖추고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또 교육과정 프로그램 기획력을 갖추고 있는 선생님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지역사회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원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역사회 교육기부를 더 잘 이끌어낼 것인가, 또 어떤 유형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등등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읽히고,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수요 기반의 학교급별, 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 지금 당구장 표시 나와 있는 것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실제로 교육 활동을 제공받는 사용자들의 요구나 혹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이나 만족도 조사도 거기를 토대로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났을 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후기라던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탑재되면서 그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환류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타 지역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방 요구. 앞서 우리 목적 중에 지역교육 격차 해소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약 부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교육 자원이나 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의 격차로 인해서 지역마다 공유학교 프로그램 개설 숫자라던가 유형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과 지역의 경계 사이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불구하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에 운영이 아니라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런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참여 또한 요구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도 그럴 수 있고요. 미래융합 프로그램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있다라는 거고, 프로그램 유형 다양화, 캠프형, 가족형, 지역 통합형, 온 오프라인형, 국제 교류형 등 요게 이제 올해 미래융합 프로그램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참여했던 친구들 대부분이 초등이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실제로 조사 결과에서도 그랬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좀 저조했던 것 같은데 중등학생 대상 심화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초가 54, 중이 25, 고등학교가 21.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프로그램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급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 체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개설을 희망하는 강좌는 사실은 문화예술과 체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공동체의 요구를 수렴해서 그러한 것들을 반영한 강좌 개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또 분석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출결 및 이수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이제 8시간을 단위로 해서 한 기수의 교육 활동을 제공하다 보니까
1시간만 빠지게 되더라도 90%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수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서 우리가 미리 살펴봤지만 최소 12시간 이상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질 관리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의 중간 최종 활력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 그곳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라던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의견 개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질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홍보와 관련된 부분, 또 온라인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홍보는 경기교육 성과 보고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온라인 시스템 관련해서는 공유학교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처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좀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이스 쓰듯이 학생 출결이라던가 이력이라던가 자료 탑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겠죠. 이게 아마 공유 학교의 온라인 플랫폼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다음 운영 전반에 있어서는 예산, 계약 체결 등 예산 지원을 위한 절차적 간소화, 유연한 지침 해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자율 예산 배정 시 교육청의 요구나 바람도 좀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안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 공유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보험 피공제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학교 학생 안전관리 인력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현장 체험 학습 갈 때처럼 자동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보험이 되는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거는 교육자원 봉사와 연계해서 학생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교통 낙후 지역 통학 차량 운영의 어려움으로 원거리 학생 교통수단 지원이 좀 필요하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재구조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2월 협약 종료 후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경기 공유학교와의 연계 및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분석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시사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강화할 점하고 개선할 점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강화할 점,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는 체험보다는 지속적인 학습과 진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 체험과 관련해서는 이미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때부터 지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전문적인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의 꿈을 설계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체제로의 공유학교 방향성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요구 분석으로 지역 수요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경계를 허무는, 아까도 이제 요구 분석에서 좀 나왔었는데, 지역 간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교육 모델, 또 유형 및 운영 학교급별 다양화, 또 체험 기초 전문과정 운영으로 지속적 성장 도모. 저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사실은 공유학교 맨 처음에 이 사업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이 대결 구도가 사실은 경기 공유학교하고 사교육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사교육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유학교도 우리가 보통 1에서 4기까지 있다고 했을 때는 이 기수별로 동일한 내용이 교육활동으로 제공돼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체험, 기초, 기본, 전문가 과정으로 단계별로 교육활동을 제공해서
학생이 학습으로서 또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공유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및 새로운 교육체제 시도를 위한 특화 모델을 개발한다. 그래서 공유학교와 관련해서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을 이제 6개 교육지원청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인구 지형 변화, 그래서 학령기 인구가 갑자기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 공유학교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또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 또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이 많은 학교,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지역마다의 특색이나 상황 여건들을 고려한 공유학교의 모습들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다. 일단 문화예술 체육 및 진로 영역 확대. 이건 이제 아까 학생들의 요구가 많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평가 및 관리 부분.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위탁 기관 질 관리 강화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데 위탁 기관뿐만 아니라 이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2024 학년도에도 도 단위, 지역 단위에서 모니터링단 구축해서 다 운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발견된 안전 문제, 또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한 전문성 부분, 그다음 강사나 기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적절한 언어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예, 발굴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토대로 해서 위탁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강사에 대한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죠. 모니터링 운영 시스템, 학생 안전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마련해야 된다. 또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어, 경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 채널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교육 공동체가 얼마나 쉽게 접근해서 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보도자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GOE 이 채널이 1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버 버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온라인 시스템, 양방의 온라인 통합 플랫폼 역할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좀 기대해 볼 만 하겠죠. 자, 개선할 점, 협력 체제, 민간학 기반의 지역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31개 시군 지역교육 협력 협의체 정비. 근데 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협의체는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실무자 수준에서 정말로 업무를 협력해서 교육 사업으로 실행을 하고 그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정도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무자들 단계에서의 협의체 그리고 의사결정 단계에서 협의체 이러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경기 공유학교 학부모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부모 모니터링단, 교육자원봉사센터 인력풀 연계. 사실 작년도에 이제 많은 6만 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지만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만 좀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학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 발굴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약 확대, 공유학교, 거점 활동 공간 확보, 학교 공간 중심으로 발굴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설을 개방했을 경우는 인센티브, 또 안전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 교육기부 활성화, 공유학교 명예전당을 신설한다. 실적 및 이력 관리를 통한 질 검증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자원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전문적인 것들을 기부하면서 학교의 교육 과정을 다양화한다거나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교육 협력 사업과의 통합 운영, 그래서 기존 미래교육 협력지구 체험 프로그램과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의 연계 운영 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하고 경기 공유학교 사업하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추진과제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추진체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세부 추진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추진 계획 중에 과제 1은 지역교육 협력 체제 구축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개요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확장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역교육 협력 체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확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추진 과제 1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세부 추진 과제는 지역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도단위 지역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래서 보통 민, 관, 학 수준인데 이제 산업 분야 그리고 청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경기도교육청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군경까지도 이렇게 함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바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 및 지역교육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각 주체들로 이제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 단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문화재단, 경기 남북부경찰청, 경기변호사협회, 경기교장단협의회, 경기소방청.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거죠. 경기 공유학교를 위해서. 그래서 보면 뭐 안전과 관련된 부분, 예산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 등 다양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청, 지자체,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 경찰서, 대학교, 기업, 지구장학 협의회 이렇게 아마 이제 구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러한 지역교육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의 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 도출한다. 결국에는 뭐냐면 학생, 학부모 또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공유학교의 모습들을 그려나가기 위해서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 이 교육 계획도 이제 수립을 할 수 있고 중장기 교육 계획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실무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협의체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거를 실제로 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무 협의체가 사실은 이 구분이 돼서 마련될 필요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운영 방법을 보면 각 기관의 대표로 구성하여 빠른 의사결정과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의사결정 측면입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고요. 기관장급 협의체와 실무추진단 이원 구성.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단 영역에서 경기 공유학교, 늘봄학교, 지자체 협력사업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고 지역교육 협력 정책 추진을 위해서 참여 주체의 자원, 그러니까 뭐 인적인 거, 물적인 거, 공간, 시설, 프로그램, 그리고 재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 보면은 1, 2월에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제 구성이 되면 3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에 나눔 및 평가를 하고 환류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육협력 업무협약 추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세부 추진 과제에는 두 가지의 이제 추진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역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지역의 현안이나 경기도 수준에서의 경기 공유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또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체들을 도단위 지역 단위로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이 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실질적으로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의 교육 자원을 연결하고 공유하여 학생의 맞춤형 학습과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지역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목적을 좀 보면 지역교육 협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MOU를 토대로. 그래서 이걸 맺고 나면 다양한 영역의 인적 물적 자원 상호 연계 및 지원을 통한 지역교육 협력 체계가 내실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방침을 보면 업무협약 체결 기관과의 사전 및 사후 협의를 통해서 업무협약 계획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시설, 인적 자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교육 협력 사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는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 그래서 방법은 지역 단위에서 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기관을 발굴하고 업무 협약 체결 전에 협력 영역 조정을 위한 사전 협의, 그리고 지역의 시설 프로그램 및 인적 자원 등 활용을 통한 지역교육 협력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업무 협약 흐름을 보면 이제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먼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업무 협약 기관 발굴, 기관과 사전 협의. 그래서 사전 협의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협력할 거냐. 그래서 재정적인 거냐, 시설적인 측면이냐, 인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측면에서 하는 거냐라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율이 됐으면 업무협약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및 부서협의를 토대로 업무협약 체결 및 조치를 한다. 근데 지금 도단위하고 지역 단위 업무협약 체결 절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도단위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업무협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기획관에서 검토하고 교육감 결재, 그리고 경기도 의회에 이제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요때 이제 담당 부서 업무 협약 동의안 수립, 의회 협력과 경기도의회 의결하고 나서 이제 의회에서 그래 해 그러면 그때 업무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 담당 부서, 예를 들면 경기공유학교라면 지역교육 정책과에 요 문서를 조회하면 되겠죠. 그리고 교육자인 결재하고 나서 해당 기관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면 됩니다.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처럼 증거 기반 정책 설계와 정책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평가 지표를 이 경기공유학교 운영 계획에도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과제는 업무 협약 추진 실적 및 성과. 그래서 업무 협약 추진 실적, 요게 평가 지표, 관련 정책 추진 성과, 여기까지가 평가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가 이제 교육자원 발굴 및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확장이라는 전체 주제에 맞춰서 첫 번째가 지역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었습니다. 이제 도단의 지역 단위 협의체를 만들었고, 또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는 것까지가 추진과제 1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거점 활동 공간 확대인데요. 경기 공유학교 및 늘봄 공유학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활동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이 거점 활동 공간 발굴 및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뭐 더하자면 이 학생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접근성이 가깝다는 것들은 안전하다는 것도 아마 이제 포함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역교육 자원의 적극적인 공유를 통한 지역 교육 협력, 성장, 동력 제공입니다. 방침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가 나옵니다. 올해 교육감님께서 학교 공간의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고, 이렇게 학교 공간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학교의 유휴교실, 특별교실 활용해서 학교 시설 개방을 확대한다. 또 늘봄 공유학교 거점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한다. 이게 앞서 개요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역마다 한 개 이상 거점센터를 개소하도록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거점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 방침으로 하고 있고요. 거점 활동 공간을 발굴했다면 그 거점 활동 공간에 대한 적합성 점검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 협력 거점 활동 공간을 이제 발굴해내고 뭐 어디에서는 단일 지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 어떤 공간에서는 그 공간을 수시로 다른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성격을 가진 거점들을 만들고 거기에 인증서 및 현판을 설치하고 인센티브, 표창도 줄 수 있는 거죠. 또 기관 협력을 지원하고 환경 개선 예산 지원. 그래서 학교 유휴 공간을 공유학교 거점 공간으로 만들 때는 그 공간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도 또 지원이 됩니다. 자, 대상을 보면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학교의 유휴교실이나 특별교실, 또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방법을 보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적합성, 안정성, 지속성 등 사전 점검 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3년 이상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장과의 협의를 진행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보면 협력성, 그래서 학교의 유휴교실 및 특별실로 학교 공간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안정성, 안정된 운영 공간 확보 및 운영 책임 지원을 위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근데 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때 이 학교의 책임을 넘기면 안 되겠죠. 이제 중대재해보호법 같은 것과 연계해서 학교 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학교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동선의 분리라던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력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뭐 CCTV 같은 것들을 지원한다든가 라는 것들이 물론 필요할 겁니다. 또 지속성, 지역교육협력 거점활동 공간 인증제를 통한 지속적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확보가 됐으면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거죠. 추천한 거점 활동 공간 중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공간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거점 공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민형사 소속 법정 분쟁 발생 시 원스톱 케어 시스템을 지원해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근데 이게 이제 학교가 여기 보시면 거점 활동 공간교에서 정당한 직무 수행 중 안전사고로 민형사 소송 법정 분쟁 발생 시 소송 수행 담당 부서로서 도교육청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상담부터 종결까지 신속하게 지원하여 소송 대응 관련 학교 부담 감수 역할을 수행한다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이 소송의 주체가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교육청 주관 부서가 이러한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좀 해석이 좀 모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공간을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형사 소송 법적 분쟁 발생하면 학교와 유선 연락 및 공문 접수했어. 그다음에 사실조사 파악해요. 유관부서 협의, 향후 계획 수립, 소송 대응 지원. 근데 보면 이 소송 수행 자체는 학교에서 하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를 사실은 빼줘야, 여기를 빼줘야 학교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 공간을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평가 과제를 보면 학생 생활권 중심의 접근성 좋은 거점 활동 공간을 발굴하고 경기 공유학교 거점 활동 공간 발굴 실적이 이제 평가 지표입니다. 교육자원 발굴 및 지원 부분에서 첫 번째가 이제 거점 활동 공간 확대였고, 이제 두 번째 인적 자원 관리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이 전문 강사라던가 또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올해는 전문 인력 풀을 구축하는 것이 방침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 다음 앞서 지역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인적 자원을 다양화할 수 있겠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유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교육자원 봉사와 관련된 인력풀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과 교육자원 봉사자들을 매칭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방침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운영 방법을 보면 경기 공유학교 우수 강사 인력풀을 운영한다. 그래서 공유학교 참여 강사 중 우수 강사로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우수 강사 인력풀 등재 희망을 했을 경우에 이 강사들을 홈페이지에 탑재 및 홍보를 한다. 그래서 지역청에서 이 강사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요구를 수렴해서 교육 활동을 개설하고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지원사항 보면 우수 강사는 다음 해에 강사 위촉 시 강사 선정위원회 적부 심사로만 선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자원봉사 인적자원을 활용하는데 이제 올해 공유학교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교육자원봉사 인력풀에 등재된 사람에 한해서 교육자원봉사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교육협력 사업에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 절차를 보면 교육자원봉사 인력풀 시스템에 자원봉사자를 이제 등록합니다. 희망에 의해서. 그리고 이 등록된 정보에 따라서 프로그램과 매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육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 후에 활동 영역별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자원봉사자들과 프로그램 매칭을 위해서 홍보 및 동기부여, 그래서 우수봉사자 감사장, 감사패 수여하고요. 또 실비 수준에서 아마 가능하다면 교통비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평가 및 피드백을 토대로 해서 교육자원봉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시스템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교육자원봉사 인력풀 시스템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채용시험 자원봉사 지원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사 동아리를 발굴한다. 그래서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과 관련된 연구, 또 프로그램 적용 및 차년도 응연을 위한 내실화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한다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교육 연구회가 사실은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회를 토대로 해서 경기 공유학교 정책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진 내용 및 일정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평가 지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협력 사업 연계 교육자원봉사 매칭 실적, 우수강사 인력풀 등재 실적.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 그 증거 기반이라고 하기보단 데이터 기반으로 볼 수 있는데 몇 명의 강사들이 등재되었냐, 그리고 교육자원봉사 프로그램 몇 건을 매칭했냐 이런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진과제 세 번째입니다. 늘봄 공유학계 체제를 구축한다. 늘봄 공유학교 운영 시스템 구축이 첫 번째 세부 추진 과제인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늘봄 과정을 늘봄 전담실이 전담하여 학교와 학교 밖 모든 교육자원을 연결해 늘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운영 시스템.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봄 전담실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지원해서 이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거죠. 그리고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또 이러한 전담실이나 전담센터를 토대로 이 교육 가족들의 수요에 맞춘 늘봄 과정 운영으로 교육 돌봄 및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침을 보면 학교 안팎 교육 돌봄 운영 체제로 경기 공유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경기 공유학교 및 늘봄학교가 연계된 교육 2섹터 지역교육을 구현한다.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봄으로부터의 교사 업무를 분리하고 경기 지역 특성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한 경기역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첫 줄을 보냈는데 초등 선생님들 한번 여기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께서는 이 늘봄학교 때문에 올해 이번 지난 한 주 신학기 첫 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혼란스러웠는지는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이 학교 업무와 분리가 되었지만 사실상 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의 신청도 좀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이 늘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활동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나 만족도 이런 것들도 좀 받아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학교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는 사실 없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을 좀 보면 24년에는 학교 중심 체제였어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나 전문 인력 공무직 직원분들을 좀 뽑아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늘봄 전담실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뽑죠. 임기제 2년 연구사님들도 이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26년에는 이제 늘봄 공유학교 체제를 좀 강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늘봄 전담실이 처음 구축되었는데 이게 좀 안정화되고 지역협력 확대형 늘봄 공유학교 또 학교는 공간 제공, 학교와 분리된 늘봄 전담 체제의 기반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 가장 원하는 거긴 해요. 학교와 분리되는 거. 근데 완전히 분리되는 게 교육적으로 더 가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모니터링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좀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아이들의 이 참여 의향을 묻거나 지금 방과후까지도 늘봄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학교와 협조를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학교가 협조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죠. 지원사항 보면 늘봄 전담 인력 배치, 늘봄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늘본 전담실 구축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과제는 늘본 공유학교 체제 구축 및 일반화, 늘본 공유학교 체제 전환 연구 분석 자료, 늘본 공유학교 운영 사례 및 컨설팅 결과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증거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추진과제 3의 두 번째 내용은 늘본 공유학교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지역 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주도 늘봄학교 구축 운영을 통한 지역 특색 늘봄학교 모델 확산을 위해서 거점 센터를 좀 운영을 한다. 그래서 지원청별로 한 개소 이상 구축 운영하도록 올해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과대 과밀학교 등 돌봄 초과 수요 해소 및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 질 높은 늘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늘봄 공유학교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이런 과대 과밀학교, 그래서 초과된 지역,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워서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운영 방법을 보면 여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보통 지역 단위에서 한 개 이상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소당 구축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늘봄 전담실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초과 수요형이라고 해서 거점 늘봄 지구 내 단위 학교별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별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대응 필요할 경우,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지역에 이렇게 초과 수용형 거점형 늘봄센터를 만드는 거고, 통합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 등 거점 늘봄 지구의 단위 학교의 늘봄 수요를 흡수하여 늘봄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학교 업무 경감 모델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 늘봄 업무를 하기보다는 그 학교의 아이들 모두를 요 거점으로 보내도록 만드는 거죠. 평가 지표 및 자료를 보면 늘봄 공유학교 거점 프로그램 학생 학부모 만족도, 또 늘봄 공유학교 거점센터 운영 사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추진 과제는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 운영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도교육청을 6개 이렇게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지원청에서 지역협력을 기반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전문 연구진과 선도교육지원청이 공동 연구하여 지역의 학생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개발한 미래교육 모델이다. 쭉 내려가 보면 총 6개 교육지원청을 뽑고 지원청마다 4,6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작년에 1억 정도였었는데 올해 예산의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또 장학사도 한 명을 더 추가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특화 모델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시범 프로그램 연구, 개발 후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제가 6개였습니다. 그 6개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파일럿 형태로 운영해 보고 이게 괜찮다면 나머지 19개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내용을 확산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역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교육 현안 해결형, 현안을 해결하는 형태. 그 다음에 지역 협력 강화,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양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 현안 해결형 보면 인구 지형 변화와 특수 여건 배려인데 인구 지형 변화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소규모 학교 지원 모델, 과대 과밀 학교 지원 모델, 국지적 양극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를 해소하는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죠. 궁금하네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특수 여건 배려. 자, 학습 장애, 뭐 난독증, 그 다음에 특수학생, 또 경계성 지능 지원 모델, 학교 생활 적응 지원 모델, 다문화 학생 진로 지원 모델.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 요인에 따른 뭐 학습 장애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을 배려하기 위한 부분이 특수 여건 배려입니다. 지역 협력 강화는 지자체 연계 협력형. 그래서 지역교육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 개발 모델,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연계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자체와 함께 이렇게 공유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원래 이제 공유학교 자체는 경기도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자체와 함께 일을 하는 경우는 이제 공원형밖에는 사실 없었는데 어떤 유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 공유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늘봄 정책 연계, 늘봄 공유학교 연계 모델, 그래서 교육지원청 주관 늘봄 센터 모델을 한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국제교류, 지역 학교, 교육지원청, 국외학교 교류 및 공동운영 모델. 지금 이제 국제교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네르바형, 그래서 국내외 전문가 연계 온 오프라인 수업 모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주말에는 오프라인, 주말이나 뭐 방학 이럴 때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미네르바, 아마 미네르바 스쿨에서 이름을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 6가지 유형으로 이제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을 운영하기 위한 6개 지원청이 선정이 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다. 자, 평가 지표를 보면 특화 모델 연구 과정 및 결과 분석 자료, 특화 모델 시범 프로그램 만족도 및 일반화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째는 지역교육협력 정책 평가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증거 기반 정책 설계와 정책 평가는 작년부터 굉장히 경기도교육청 부서별로 강조를 해오고 있고 그러한 체제로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좀 보면 지역교육협력 정책계획 수립 적절성, 정책 효과성,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게 벌써 기관평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여기 들어와 있죠. 지자체 협력 기반의 플랫폼 운영 결과 및 지속 가능한 교육체제 구한, 지역교육 협력 전체 사업을 포괄하는 업무 협약 체결 기반 마련. 그래서 내용 및 방법을 보면 정책 연계 평가 지표 및 증거 기반 평가 전략을 활용한다. 그래서 앞서도 계속해서 평가 지표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토대로 해서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는 거고요. 지자체 협력 기반의 플랫폼 운영 결과 분석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체제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사실 이게 그 온라인 플랫폼에 그런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후기나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굉장히 증거 기반 정책 평가로서 적절하게 이 차기 년도에 이 그 지역 단위의 공유학교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과제 평가 계획에 따라 실적 내용 및 증빙 자료를 통한 증거 기반을 평가한다. 이게 뭐 증거 기반 정책 평가니까 당연한 거고. 두 번째, 교육 공동체 및 도민 대상 정책 설문한다. 그래서 현장 모니터링 통한 현장 의견 확인.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온라인 설문조사, 정책 사업에 대한 인지도, 효과도, 중요도 및 개선 의견. 근데 이게 지역 주민 대상으로는 거의 뭐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정책 사업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의미 있게 조사를 하려면 참여 학생 그리고 이 학생의 학부모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을 좀 보면 계획 수립하고 자료 분석 및 전문가 협의, 중간 평가 및 평가 지표 개발,
평가 및 환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뭐 올해도 하긴 했지만 그 의미 있는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역교육 협력 정책 홍보 활성화. 이건 간단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 협력 홍보 채널을 다양화한다. 그래서 사실은 홍보 채널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제한 참여하는 양방향 홍보로 이용자와 제공자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게 뭐 SNS 등을 토대로 하기도 하지만 우리 요거 공유 go.kr 요걸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지역 단위의 프로그램 이게 뭐라는 거냐 가급적이면 동영상으로 그리고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 후에 후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맛집 검색할 때도 이 리뷰가 몇 개냐 A 맛집 5점이지만 리뷰가 5개야. 내 B 맛집 4.9지만 리뷰가 10만 개야. 어디 가시겠어요? 여기 가겠죠. 그래서 사실 이 후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 협력 정책 및 주요 프로그램, 참여 학생 모집 등 대상에 따른 내용 구성과 매체 활용, 온라인 시스템 활용한 공유 자원 이용자와 제공자가 수시로 제안, 의뢰한 이게 이제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요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홍보기획관과 상시적 협력하여 인터넷 매체, SNS나 유튜브 활용한 홍보 활성화, 또 학교 관리자 및 지역기관 담당자 대상 지역 거점 활동 공간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자, 방법 보면 홍보 동영상, 카드 뉴스 등 제작 보급, 다국적 언어 홍보, 안내 자료 확대 보급. 지금 뭐 이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미국에도 갔다 온 마당에 이 경기 공유학교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다국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시스템 활용한 프로그램 제안 등 양방향 홍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 참여 홍보 이것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지역교육 협력 정책 홍보 활성화. 첫 번째는 이제 홍보 채널 다양화였는데 두 번째는 정책 공감대를 확산한다. 그래서 지역교육 협력 정책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언론사, 또 공유학교 담당자, 단위학교 교직원, 지자체, 지역기관 담당자 이외 학생, 당연히 학부모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설명에 뭐 언론사 대상으로 해서 정책 브리핑 및 지역교육 협력 현황 관련 보도자료 배포하고요. 지역별 교육협력 업무 담당자 대상 지역교육협력 정책 공보 워크숍, 지역별 대상별 맞춤 지역교육협력 정책 설명회 및 정담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돈은 좀 많이 들겠지만 지역 공유학교 축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진로 박람회처럼. 그래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직접 와서 보고 느끼고 하고 나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컨퍼런스 및 포럼. 분야별 전문가 심층 토론으로 지역교육 협력에 대한 방향성 설정. 지역교육 협력 프로그램 참여 학생 및 운영 주체별 다양한 의견 수렴. 지역교육 협력 정책 연구 및 정책 실행 연구의 결과 공유. 지역별 컨퍼런스를 통한 성과 및 발전 방향 공유, 정책 제안점 모색. 자, 그런데 이런 컨퍼런스와 포럼이 관심 있는 선생님들만 간다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제 채널도 그렇긴 하지만 전문직을 준비한다던가 하는 분들 아니면 이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만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동시에 이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살펴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선생님들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경기공유학교 운영계획 추진과제 첫 번째 지속가능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확장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공유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도단위 지역 단위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제공을 위해서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 그래서 거점 활동 공간, 학교 공간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우수 인력풀에 대한 관리, 교육 자원 봉사자와 연계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늘봄 공유학교가 이제 공유학교 체제로 편입되면서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와 좀 분리된 시스템으로서 돌봄 체계 그리고 방과 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늘봄 공유학교 거점 센터를 좀 활용을 해서 이 과밀 과대 학교가 있는 부분에서는 초과 수요형 또 작은 규모의 학교들이 있는 데서는 이 통합 거점형으로 해서 업무를 경감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 운영이었습니다. 총 6개로 마련이 되어 있었고, 이제 인구 지형 변화에 따라서 원도심, 그리고 과밀 과대학교, 혹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특화 모델, 또 학습장애,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이나 다문화 등이 있는 특수여건 배려와 관련된 부분, 또 지자체 연계, 늘봄 정책 연계, 국제교류, 미네르바형. 여기서 미네르바형은 온 오프라인이 블렌디드화 되어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요소 6개가 시범 교육지원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또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운영 지원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지역교육협력 정책평가, 그래서 증거 기반 정책평가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성과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교육협력 정책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경기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설명회나 포럼, 콘퍼런스 등을 하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람회가 지역 단위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지 그런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오랜만에 1시간이 넘게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3월이 되면서 마음을 또 새롭게 다잡았습니다. 더 많은 공문들 선생님들과 함께 읽고 공부하고 경기교육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마음 굳건히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 출근하는 선생님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보통 운전하시거나 출근하실 때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제 영상을 보고 듣느라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출근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제 영상도 많이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두 번째 주가 시작되어서 출근들을 막 하실 텐데 곧 있으면 또 꽃이 필 겁니다. 그죠? 선생님들도 마음속에 또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꽃이 피겠죠.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원하시는 어느 곳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